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희 감사실장님이 중요 회의 참소로 소관 부서 보고 종료 후 이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후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예산은 1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건설을 위해 4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행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전략목표 이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한 기획 역량 강화로 이행과제 첫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군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담은 군정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군정 비전을 확정하였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정비와 추진 상황 관리 그리고 긴급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과 행정 디자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생거진천 미래 포럼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제11기 정책 자문단은 대면 자문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 체계적 성과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2월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고 민선 9기 공약은 8월까지 확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종합평가는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조정 교부금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7년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군정혁신 실현으로 차별화된 지역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난 4월 2026년 진천군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 운영 중점 관리는 행안부 권고를 상회하는 31건을 선정하였고 정책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얼리버드 프로젝트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이 선순환하는 재정 운용입니다. 첫 이행 과제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2027년에서 203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11월 수립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투자심사와 재정계획 심의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6억 8천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연말 기준 98억 4천만 원이며 신속 집행 및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성과 기반 재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5년 지원한 지방보조사업 467건 203억 원에 대한 운용평가를 진행 중이며 미흡한 사업은 2027년 예산에 감액, 폐지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민간감시단 상시 운영, 107개의 정책사업, 227개 지표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재정의 성과와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 수요 중심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36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 공정감사 추진으로 부패 예방 및 신뢰사회 정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적법성에 기반한 성과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정기 행정감사를 통해 재정상 조치로서 2,3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89건으로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반부패 운영제도 내실화 및 국민 고충 적극 해소입니다. 연말연시 복무감찰 및 청렴교육 자가학습을 진행 중이며 부패 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외부 강의신고 32건과 고충민원 18건을 처리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 목표 네 번째,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맞춤형 법무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국민이 공감하는 지역 밀착형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중요 문서 심사와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속무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 규제심사 21건, 자치법규 정비 4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시 규제신고센터와 현장 방문 청취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 추진사업 첫 번째,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 공약 이행체계 강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체계적 이행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은 미완료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전체 공약 사업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은 각 분과별 논의를 거쳐 공약 목록을 정하고 8월 공약 확정 및 공개, 9월 실천계획 보고회를 거쳐 분기별 자체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군정 운영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진천형 데모크라티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개선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참여 대상을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의제 발굴 방식도 기존의 읍면별 제한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안전 등 분야별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 밀착도를 높였습니다. 심의 절차 또한 분과별 심의로 개편하고 사후 평가와 환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선정된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성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실질적 반영되는 주민 참여 예산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불필요한 규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관내 기업인,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5월까지 2회를 운영하였으며 분기별 정기 운영과 수시 방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진천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정책 여건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 확립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 그리고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9월 중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10월 실무지원반 구성 운영하고 2027년 6월 최종 보고회와 함께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번째 정책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어얼리버드 프로젝트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이슈,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창의적 정책 발굴이 가능한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군수님 핵심 공약 관련 강의도 병행하여 군정 혁신 실행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9쪽 6번째 생거진천 맞춤형 지방 보조금 매뉴얼 제작입니다. 부서별로 상의했던 보조금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2분기에 작성 완료하여 3분기 배포하겠으며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활용하여 본예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20쪽 7번째 찾아가는 취업 제한제도 컨설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취업 제한제도 위반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과 12월 부서 방문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제도 안내를 통해 안정적 퇴직, 취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8번째 고지서 송달은 정확히, 보호관 신뢰는 든든히입니다. 정기분 부과 시 대량 발송되는 고지서의 미송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이 고지 다음 달에 개별 연락하여 송달 장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또는 멸실 건물로 송달 장소를 신청한 경우 유형별 맞춤 조치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군 세입 확충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 격이 다른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주선희 기획감사 실장님이요 공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시면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죠. 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된 거죠? 6월 5일부터요. 이제 오늘 이제 공약 목록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예.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7월 언제까지 이게 오늘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되는 예. 겁니까? 군에서는 그럼 그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차후에 군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부분 지원하고 있죠. 그죠? 네네. 예.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사무실 임차료하고 뭐 차량 임차료 그리고 각 위원들이 그 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참여 수당 해서 총 1억 원 이상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하신 거죠? 뭐 부족한 부분 없었나요?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네네. 이렇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조례에 보면 이제 인수위원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15명 선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명단을 이제 보고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수위원회 이제 이해 충돌 방지 조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계신 직을 갖고 계신 분이 인수위원회에 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좀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인수위원회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당선인이 결정을 이제 전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복지 분야 전반이 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또 제외하고서 인수위를 꾸리기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의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생각할 때도 인수위원회는 어쨌든 차후에 이제 진행되는 4년 동안 군종을 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복지 쪽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문성 가진 분이 그분 한 분뿐이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볼 때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직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또 주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네.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뭐 아니면 단체의 이익이 너무 편파적으로 반영된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감독은 아니더라도 예, 예. 이렇게 같이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그 인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고의적으로 뭐 하시진 않았겠지만은 그런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좀 인수위원회 다음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좀 체크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간 부정수급 감시단 36명 운영하고 있죠. 네네. 그것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부정 수급 감시단은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예산팀 그리고 읍면에 있는 총무팀 그리고 홈페이지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 신고 기간을 또 운영을 해서 이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시단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 처우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신고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 신고 접수된 건이 일반 뭐 민원 사항이거나 네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 그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급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부정수 감시단에서 지적된 사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중심 군정 운영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야 관계 직업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페이지 15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격이 다른 진천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우리가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갈 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삶의 질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진천형 데모크라티아 요거가 지금 이제 해서 새로 우리가 개선을 한 거지요.
이전에 주민 있던 거를. 참여 예산 제도는 이제 14년부터 14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사업 방식을 좀 일부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기존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이제 그 참여 접수를 받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받다 보니까 네네. 소외계층의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제한을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 주민들이 꼭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네네. 좀 공정하게 심의가 좀 어려운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분야별로 해서 제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한계점을 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참여 대상도 확대하고 또 이게 발굴도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격이 다른 진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좋은 사업을 하시던데 우리 저기 납세자 보호관 21페이지에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세정과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과세 담당자가 이거를 이제 다 고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정과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 저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벅찬 업무였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호관을 이제 두시는데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은 몇 명이나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법무규제개혁 팀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랑 같이. 예. 한 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이제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 외에 네. 무슨 그 납세자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를 하면 네네. 그 세정과에서 답변을 주는 거 외에 이제 제3자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네네. 그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징수 네. 유예나 네네. 아니면 뭐 세무조사 유예 같은 거 그런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납세자 그 권익보호 입장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거가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또 군 세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징수에도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증대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필순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6조 주요 사업 개요에 보면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제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접수된 규제권 중 실제 개선까지 이루어진 게 차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규제라 하면 거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고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된 건을 두 건을 접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개선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건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법령 개정은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부분에 가서요. 제일 앞부분에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는 성과팀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까? 기획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기획팀하고 보통 이제 평가팀이라고 저는 별도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 이행 관리를 보면 성과 관리 기반 강화와 성과 기반 재정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성과 평가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봤을 때는요. 네. 근데 현재 성과 관리와 평가는 어느 팀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은 들었어요.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지금 이제 군 단위에서는 조직 운영상이나 인력 운영상 별도의 팀으로 이제 구성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기획팀에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재 의원입니다. 주 업무 추진안 보고 잘 받았고요.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무행정 전문성 강화해서 승수율 제고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 및 답변서 제출해서 총 13건에서 심판이 7건 받았고요. 지금 소송이 6건 있죠. 네네. 예, 군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본연의 취재 사업에 맞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송건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송건 6건이 지금 뭐가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무리하게 운영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각종 이제 처분을 하면서 행정 처분에 대한 또 수긍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각종 불허가 민원이 있습니다. 불허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주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그 전국적인 사항인데 담배 소비세의 부과 처분 취소에 관련해서 이건 전국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다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과 그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에 대한 행정 처분 그리고 뭐 가축분뇨법 위반 처분 취소 청구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그 소송 6건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위에로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다 답변 듣는 것보다 확실하게 뭐가 소송 진행 중인지 좀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어서 위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제출해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6건은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네. 말씀이고요. 진행 중인 소송건은 지금 25건입니다. 심판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재 의원님이 요구하신 소송 관련 자료를 7월 16일까지 본 예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실은 1실장 4팀 1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기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이며 이외에 혁신도시팀에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2,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추진 전략과 11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생건인천의 내일을 여는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가 가능한 정책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위해 진천 미래정책 토론을 운영하였습니다. 군정 발전 12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토론을 거쳐 정책 포트폴리오를 연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천군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8대 분야의 특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기조와 연계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도 구축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대외적 추진 체계를 공고히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발맞춰 우리 군만의 선두적인 유치 전략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회복과 성장을 아우르는 예산 확보 전략 구축입니다. 성과와 지역을 잇는 전략적 예산 확보를 위해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79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크게 바꾸는 재정 전략입니다. 외부 재원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 개최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89건을 구체화했으며 스마트 빌리지 등 총 1,109억 원 규모의 미래 신규 사업 13건을 적극 발굴했습니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기반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추진과 진천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상생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미래성장 기반 확립입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사업은 민성국이 핵심 사업으로서 스포츠 산업 엑스포 유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정책과 적극 연계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에너지 전환 혁신입니다. 탄소 중립 시험인증 산업 특구 육성 지원 사업은 정책 플랫폼 구축과 포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험인증 인력 양성 및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백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및 지원입니다. 관내 분산전원 구축을 위한 63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와 함께 주민 건립 동의 서명을 완료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 화합을 위한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과 기관 단체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돕는 지역 성장 거점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복합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교육 돌봄 중심시설 도약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센터를 문화교육 돌봄의 구심점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가족 특화공간 운영을 통한 가족중심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특화공간인 꿈다런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의 신체, 정서적 발달을 돕는 놀이와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다목적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주 여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 선도적 대응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2차 유치 사업은 배후도시 부재 등 기존 혁신도시의 성장을 보완하고 지역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충북 혁신도시 일원이며 클러스터 미분양 용지를 우선으로 하여 3대 테마별 65개 중점 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유치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4월 국토부 현지실사 및 5월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 및 음성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대응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정책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 주요 사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의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89건 총 2,595억 원의 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노력의 결과 올해 정부 예산은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795억 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심의 시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충북도 등을 집중 방문하여 주요 현안 건의와 예산 확보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공무사업 발굴입니다. 군비 부담이 적고 효과성이 높은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과 함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진천군 전 직원이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올해 1월 확보전략 보고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도비 803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사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보고회 기준으로 총 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969억 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3월에는 전년도 우수 3개 팀에 대한 포상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효능감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부권 강역급편철도 JTX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수도권 교통권 보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노선은 잠실부터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 5송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4km 규모이며 총 사업비 약 9조 원이 투입되는 혼합형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9월 KDI 민자 적격성 조사 착수와 함께 12월에는 노선 통과 7개 시군 행정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1월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조기 착공 염원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의 의지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예정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7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청주권의 용지 포화 상태를 보완하고 비청주권의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평면 금곡지구를 새로운 경제 앵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초평면 금곡 일원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7년 충북경제청 후보지 선정을 거쳐 30년 7월 산업통상부 최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주권 쏠림을 완화하고 남북부권을 잇는 신규 성장 거점을 구축하여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하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스포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연면 회준 일원 약 18만 평 부지에 2034년까지 총 사업비 3,300억 원을 투입하여 스포츠 캠프와 융복합 파크 등 4단계에 걸친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과 함께 국회 및 문체부를 지속 방문 건의해왔으며 현재 스포츠 가치센터와 체육 영재학교 등 마중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중심의 스포츠 과학, 관광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우리 군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허브이자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본사회 정책 고도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선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등 11대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규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2월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대외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연말 성과보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진천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의 진천 이전에 발맞춰 전문 기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교육생 방문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각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착공한 신청사가 지난달 6월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진천군과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사 운영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정착시키고 전문 인프라를 우리군 미래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배 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백명 음탄이 일원해 2018년까지 100% 민간 자본인 총사업비 약 630억 원을 투입하여 9.9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 12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문백면 이장단 전원의 서명을 받아 주민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본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82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해 우리군 전력 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에 없던 문백면 소재지 404가구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는 획기적인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충북 혁신도시 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혁신도시 조성 1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상생의 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오는 10월 중 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충북도와 진천 음성이 공동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분담하여 문화예술 공연, 체험 행사,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 4월 실무제 회의를 거쳐 이달 중 충북도에서 행사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9월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거쳐 10월에 축제를 본격 개최하여 지역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력 취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우재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 보고 잘 받아봤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가족 특화공간 운영을 통한 가족중심 정주환경 개선에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꿈자람터 연간 이용이 35,000인데 벌써 15,420명 50% 가까이 이렇게 벌써 상반기 좀 지났는데 이용을 많이 했네요. 그 어린이 가족 및 구성을 위한 여러 여가 놀이시설 공간을 이렇게 국가 공모사업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전략사업 이거를 따와서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위에 바란다 이게 들어온 거 보면은 혁신도시 주민이 이렇게 위에 바란다 이렇게 벌써 올렸더라고요. 일요일 날에 운영을 안 해서 운영을 좀 했으면 해달라고. 근데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제 업무 보고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불필요한 규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서 이제 푸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꿈자람타가 문제점이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 전체 이제 공모사업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에 따와서 이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팀이 들어가 있냐면 교육 청소년과하고 가족 친환과가 또 이 문화복지 행정국이 있어요. 서로 이게 사문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원하러 어느 한쪽에서 이거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그 주민이 바라는 이 일요일 날도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일요일 날 운영이라면 평일 날 휴일이 될 수 있고 우리 도서관이 지금 혁신도서관이 월요일 날 휴무로 잡혀있죠. 화요일 날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이게 이용할 시간에 학원을 갔다가 학교를 하고 학원을 갔다가 여기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래전략실에서 어떻게 빨리 가족친환과나 복지행정국하고 이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게 돼야지 않을까. 근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 의원님께서 말씀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교육청소년과하고 가족친환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도서관들도 지금 월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네. 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긍정적으로다가 휴무일을 좀 바꾸는 거로 평일로 바꾸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본의원한테도 많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1층에 가족친환과에서 하는 거는 그 키즈 카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 그 우리 그 테니스, 야구, 스크린 야구 뭐 많지 않습니까? 5가지 6가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활용할 수 있게 문화복지국하고 미래전략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좀 일요일 날도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표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스포츠 테마타운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해원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기다려왔고요. 현재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천구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에 따른 실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최초 용역 결과가 나온 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때는 기금 사업 1억 원을 포함해서 약 3억 원의 그 용역비를 들여서 그때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문체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했을 때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이 지방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문체부에서 혹시라도 이런 지방의 이러한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에는 뭐 정확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마 또 어떤 특혜라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충북도에서도 이시종 지사님 계셨을 때하고 또 김영한 지사님을 넘어왔을 때부터 요거에 대한 어떤 충북도의 관심도라든지 이게 좀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스포츠 가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마중물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그쪽 인근에 만약 유치를 하고 또 스포츠 엑스포라든지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그런 거를 기반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스포츠 테마타운으로다가 건립되어지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의욕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스포츠 엑스포라든지 이런 이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스포츠 테마타운을
지금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어제 군수님께서 이재정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직접 뵀습니다. 뵙고 이 스포츠 테마타운과 관련된 건의서를 어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 또 어제 이모경 의원님이라고 그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직접 못 뵙고 보좌관님을 뵙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말씀도 하셨고요.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충북도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가 됐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지가. 그래서 충북도 체육진흥과하고는 다시 한번 이거 아마 그 스포츠의 어떤 테마도 좀 많이 변경이 됐으니 다시 한번 요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용역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두 기관이 검토하자는 정도의 어떤 의견은 같이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다가 정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뭐 국비, 지방, 민자까지 투입이 돼서 용역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더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다양한 그걸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봤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다 실어 넣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뭐 말씀하신 추진 의지가 단단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간에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산출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시작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나선거구 박선진 의원입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좀 이게 좀 궁금한 게 좀 제가 좀 몇 개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사업체가 2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탈락한 사업자가 그 선정 과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는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이나 종결 사실이 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한 3가지 정도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소송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신청을 했는데 제기를 했는데 25년 3월달에 행정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소송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2번째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향후 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미칠 영향이 혹시 있는지 우리 군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이 소송과 관련돼서 향후 우리 경제구역 추진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소송은 이미 다 종료됐기 때문에 경제구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네, 임정현입니다.
예, 본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평 군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인전 소송에서 취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평 군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송 관계까지 총 비용이 상당히 공무원들 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경제 자유 도시구역을 이제 지정을 이제 목표를 두고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데, 그럼 이 초평 군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조성 이제 소송 취하하고 그다음 자유 경제 도시구역을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지역의 이제 주민들께 사전에 많은 이유를 갑자기 이제 군곡지구를 취소하고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어떤 소통 관계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노력과 비용이 수여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진천군에서 어떠한 일을 한 번씩 해보면서 네. 그만큼 저는 이게 낭비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진천군의 행정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하나의 어떤 큰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낭비다, 뭐 소요돼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소통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과 소통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건 김명식 군수님께서 이미 그 후보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인을 하신 게 바로 우리 군수님께서 당선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진천 국민들한테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추진하면서 앞으로다가 이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전문가 구성을 해서 지금도 계속 어느 전문가들을 좀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자문단을 현재 저희가 아마 전문가를 통한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민선 8기 송기석 군수께서 공약으로 이거 군곡지구 복합 관광단지에서 주민들의 어떤 기대도 컸었고 사실 근데 많이 또 진행까지 됐던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시행사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또 소송까지 가게 됐고 취하게 됐는데, 군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새로운 신임 군수님께서 노선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러면 복합 관광 단지에 대해도 매력적인 사업이었었는데 그거를 또 바꾸고 또 경제 자유 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노선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시행사가 그때 선정이 아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 시행사 선정이 어느 시행사로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협상대상자가 미성년된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충북도 관광과에서 한 6개월 있으면서 그때 정보를 좀 어떤 그런 결과를 봤을 때에는 물론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사실상 좋긴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진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전문가들한테 들은 결과에 의하면 관광단지는 배우 도시의 수도권과 같은 한 1-2천만 명의 어떤 큰 인구가 좀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 어떤 분이, 근데 이 진천은 그때 이제 아마 에버랜드라는 큰 어떤 장애가 있다, 여기까지 넘어오기에는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가 그때는 좀 있었지만 부산 인근에도 롯데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당초 계획에 상당히 못 미치게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이 관광단지보다는 현실성이 좀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군복 관광단지 인전 사업을 이제 철회하게 된 거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행정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지만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행정력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 당시에 조금 과하지 않은 큰 사업이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성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현재 좀 다시 경제 자유 구역은 좀 피치를 내서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제 자유 도시 구역이라는 것도 일반 우리 군 작은 군 단위에서 좀 생소하고 또 이거 다시 또 자초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제 자유 구역이 우리나라 지정된 게 한 9개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신임 군수님께서는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우리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좀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어떤 면이 그 경제 자유 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군이 갖춰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근수입니다. 제가 잠깐 예. 우리 실장이 답변을 잘 드렸는데 어쨌든 관광단지건 그 경제자유구역이건 중요한 건 자본이거든요. 네. 예, 민간 자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관광단지는 특히 대부분이 다 민간 자본에 의지하는 거고 지금 저 금곡지구가 산이 상당히 높아서 골이 깊고 그래서 토목 작업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당할 민간 자본이 일단 없고 경제자유구역은 아무래도 민간 자본도 있지만은 정부의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취임 그 다음 날 바로 그 외국 투자자하고 이제 영상회의를 했는데 아마도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회사가 아마 자본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답보가 된다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데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문제를 좀 최대한 한번 확보해 보는데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군민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 실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타당성 합리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8월 달에 이제 군수님이 읍면 순례를 하면서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스포츠 테마타운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이제 어제 이재정 위원장하고 이모경 의원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제가 국회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또 전달하고 건의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부군수님 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외국인의 이제 직접 투자 유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그 기업체가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측하고 노조와의 관계, 예? 그런 관계도 지금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치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투자처로서 매력적으로 생각할까요?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도 중요하지만 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다시 리턴 기업을 또 그러니까 유치하는, 다시 들어올 때는 들어오게 하는 기업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요. 예. 세제 혜택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경우 관중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아주 좀 좋게 적용이 돼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특별 구역으로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9개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신중하게 좀 접근할 사람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 약 4년 신청 지정까지 한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을 보고 네네. 있는데 이건 전 이거는 어떠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을 경우에 이제 4년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런 보완이라든지 이게 떨어진다면 좀 더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께서는 어떤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큰 목표를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건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큰 사업을 자기 전시성 사업을 내놓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금곡지구도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연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또 경제 자유구역을 또 지정을 노력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께서 또 이런 반의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더 국민 입장에 서서 그 경제 자유 구역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국민이 또 실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 미디어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홍보팀, 소통미디어팀, 디지털정보팀, 스마트통신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2쪽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소통 공감 뉴 미디어 시대 구현을 위해 4개의 추진 전략과 11개의 이행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이행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통한 국민 소통 증진이 필요하여 이에 실현을 위해 보도자료의 언론사 적기 제공으로 기사화율을 제고하고 방송, 라디오, 정기적인 인터뷰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언론 대응력 강화와 언론사 정례 브리핑을 통한 홍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또한 홍보 매체 다각화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문, 지면, 인터넷, 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정보 접근성 제고와 매월 1회 진천군의 소식을 담은 생거진천 소식지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홍보 및 소셜미디어 우수부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두 번째 뉴미디어 소통 강화를 통한 군민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5종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군정 홍보 영상 제작으로 진천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친구 맺는 날 추진으로 구독자 수 확보를 통한 진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 사진 및 영상 콘텐츠 강화를 위한 사진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뉴미디어 소통 추진을 위해 진천군 SNS 서포터즈로 20명을 위촉하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커스 온 진천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다란 제목으로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협업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유튜브를 통한 창의적 미디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및 공직사회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지역 주민 및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영상도 제작하여 진천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AI 행정혁신 5년 지능정보 기반 조성을 달성하고자 생활 밀착형 AI 교육 체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성형 AI 실무 교육, 공공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확대하고 웹 서비스용 가상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9쪽 AI 행정을 위한 지능정보 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 처리 자동화 추가 구축 및 소프트웨어 및 행정 전산 장비 보급을 통한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 장비 보급,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네이티브 클라우드 전환 설계 및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인식책으로 지능형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전환 성과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소프트웨어 가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보 등록 충실성 및 품질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정보자원 관리를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개인정보 내부관리 규정 점검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군민 체감 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하고자 스마트 마을방송 유지관리 및 자체 기능 고도화로 스마트 마을방송 활성화 추진과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사이버 침해 예방 및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공정하고 친절한 통신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 검토 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부서 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처리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영상회의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및 신규 사업으로 AI 디지털 배움터 및 AI 체험존 구축입니다.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AI 역량 강화 및 AI 일상화 시대 생활 밀착형 AI 교육 및 체험 수요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축 장소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며 교육장 및 체험존을 구축하는 것으로 6월부터 배움터 교육은 운영 중에 있으며 AI 체험존은 10월 중 개소하도록 하여 일상화 시대 주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기본사회 사업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존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공공장소, 농어촌 버스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324개소에 설치한 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위해 12월까지 와이파이 신호, 전원 등 장애 유무 확인, 국선 수용 광모뎀, 일련 번호 파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6조 기본사회 및 신규 사업으로 사진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군의 역사를 기록한 군정 홍보용 사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관으로 공공 데이터화하여 내외부 공개를 통해 진천군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61만 4천 원입니다. 2월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달 구입하였고 3월에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사진 40만 장에 대해 분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안성 검토 완료 후 서버 구축 및 활성화하여 공공 데이터를 대내외에 활용하여 진천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7쪽 신규 사업으로 지역대학 협업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청년 세대의 시각과 감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석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와의 협업을 통한 영상 관련 콘텐츠 제작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이미지 관련 콘텐츠 제작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작년 11월 3일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2026년 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3월과 4월에 각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5월에는 진천군의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학교에서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한 후 12월에는 성과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년 친화적 콘텐츠 확산,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 기반 마련 및 홍보로 진천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째 18쪽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 2.0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도입 구축한 온나라 문서 2.0 통합관제 솔루션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 라이센스 구입을 통해 온나라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34만 원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하여 지능화된 장애예측 알림 기능으로 장애 시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으로 행정지원과는 4개 팀 26명의 직원이 총 9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공정과 효율로 혁신하는 조직, 소통과 복지로 함께하는 행정실현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4개 추진 전략, 11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여 격이 다른 진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 이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이행과제 1-1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근무 성적 평정을 기초로 업무 실적 중심의 발탁 인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 보상에 연계되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 운영 및 휴직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를 반영하여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을 확대하고 상시, 인사,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 1-2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군정 핵심 현안 및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 인건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인건비 증액을 건의하는 등 기준 인건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변화하는 대내외적 행정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력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조 이행과제 1-3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구현입니다. 현장에 귀 기울이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8월 말 군수님 읍면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군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 민원창구 상시 운영과 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장 처우 개선을 통한 민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7월 15일 진천군 이장단 연합회 한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장 단체상의 공제보험 가입, 짝주년생 이장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관련 공정하고 빈틈없는 선거 사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이행과제 2-1 행복과 성과가 어우러진 따뜻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연가 권장제 등 연가 사용 동료와 특별 휴가 부여로 휴식이 보장되는 직원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육아 시간, 가족 돌봄 휴가 등 육아 관련 복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 동료를 통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 분위기 및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 선발 등 군정 목표 성공 추진 유공 공무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이루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조 이행과제 2-2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직급별 최저 교육 의무 상시 학습을 추진하고 5급 승진 리더 과정 및 장기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독서 통신 교육 및 신규 직원 내구장 에듀티어 추진 등 상황별, 주기별 맞춤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퇴직 준비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상반기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이행과제 2-3 디지털 기록관리 고도화와 기록정비 서비스 강화입니다. 표준관리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및 공개 재분류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이행과제 2-4 군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 근거 적정성 확인을 통해 1174건을 정비하여 결재문서 원본을 48.1%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9월 중 정비하고 11월 중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알 권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이행과제 3-1 직원 행복을 위한 후생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직원 대상 기본 복지 포인트 부여와 함께 결혼, 임신 등 추가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 개선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배상공제 운영과 남녀 직원 휴게실 운영, 직장 동호회 및 공무원 연구 동아리 지원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원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보험 지원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직원 축하금 지급 및 임신 직원에게 허리 쿠션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의 작은 숲속 소통길에 황토길을 조성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조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소통의장 마련 등과 함께 청원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과 장기 근속 퇴직자 노고 격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이행과제 4-1 참여와 공정으로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입니다.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천형 주민자치 강화와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이행과제 4-2 나눔과 연대로 지속가능한 민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나눔, 지역의 따뜻한 변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자원봉사활동 연인원은 33,135명입니다. 또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간병 서비스 지원과 봉사자 보험 가입을 연중 추진하고 10월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네트워크가 열어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대회가 10월 30일 진천군에서 개최 예정이며 진천군 새마을회 주관 지구촌 새마을 동행 프로젝트는 지난 3월에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천형 주민자치 강화입니다. 2021년 도내 최초로 7개 전읍면 주민자치의 전환을 완료하고 주민 참여, 다원화 및 권리 강화를 통한 실용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주민자치의 운영계획 및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AI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플러스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까지 자치계획 마을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8월과 9월 중 읍면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서버의 노후화 및 공급사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서버 교체 및 스토리지 증설 후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사업을 체결하고 현재 데이터 백업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고도화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신규 운영 환경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운영 안정화 점검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및 공개 재분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중요 기록물 14만 면 디지털화 및 1만 건 공개 재분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작업장 서버 환경 세팅 및 공개 재분류 대상자료 선정 등 약 22%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조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도내 최고액의 기부금 모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 혜택이 기존 1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와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 공제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 44%, 20만 원 초과 16.5%로 기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즌별, 타겟층별 테마 이벤트 추진과 찾아가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지자체와 상호 기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1,053건에 2억 1,9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고액 기부 감소로 6,800만 원 모금액이 감소하였으나 모금 건수는 153건 증가하는 등 10만 원대 소액 기부자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4년 연속 도내 최고액 모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행정정보 사전공개 활성화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788건의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정비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새내기 공직자 온드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SNS 소통방인 별다방을 상시 운영하고 3월 AI 기반 신규 공직자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멘토단 및 인사상담실 운영과 신규 공직자 대상 공직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원 조기 안착 지원을 통해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여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통한 퇴직 준비 교육 확대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존 사회공헌, 귀농귀촌 교육에서 창업,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교육까지 확대하고 교육기관도 학원을 포함한 민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은퇴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선정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생 연도별 경년제 선정으로 올해는 짝수년도가 대상이 되며 올해에 한하여 작년도 미선정된 직원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인권,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조 AI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플러스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변화에 맞춰 단체의 역량 강화 등 대응 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의 주민총회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주간 7개 읍면 1차 교육과 읍면별 주민자치회 주간 2차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AI 활용 교육을 통해 자치계획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9월까지 읍면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네, 1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된 지 몇 년이나 됐죠? 4년째죠.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지역을 고향으로 두었거나 어느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안에서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충북에서 이제 저희가 1위 했나요? 3년 연속 저희가 예. 모금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로 이 기부금은 어느 쪽에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 기금 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 기부 사업은 총 8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친화과에서 하는 팡팡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순환 사업과 그 평생학습센터의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 책 축제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을 할 때 예. 어떤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기부자가 이제 지정을 기부자가 해서? 그거 목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재가 노인주택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하고 우리 고향 어르신 방문 의료 서비스 지원, 또 가족 친화과에서 하는 아동의 꿈을 연주하는 하모니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아동 대상에서 그 음악 교육하고 네.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 게 각 3천만 원씩 저희가 모금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는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그 각 모금의 그 지정 기부의 그 모금액을 목표를 3천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선은 3천만 원씩 다 모금이 완료되면 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고향에 대한 애양심과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인데 좋은 곳에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예. 여러 분의 이제 사업이 다 예산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취약계층은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거는 우리 취약계층에서 많이 쓰여서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네. 저희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쪽을 개발해서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인 군수님께서 첫 인사를 단행하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선임 인사 있고 또 네. 수평 인사도 있고 이제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5급이었었는데 갑자기 6급으로 이제 바뀌셨어요, 그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비서실장은 6급과 5급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아, 지침돼 있고요. 예, 요번에 같은 경우가 좀 그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지금 그 신임 군수님께서는 5급 사무관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업무를 책임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5급 사무관은 더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 또 요번에 최소 왜 그러면 아직 그 업무나 직원들의 성향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네. 요번에는 그 퇴직자가 발생한 자리에 최소화를 해서 인사를 하고 네. 저희가 어떻든 간에 민성국이 이제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네.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자치단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또 인사할 때마다 5급이었다가 또 6급이었다가 6급이었다가 5급이었다가 하면 또 직원들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5급으로 반영했던 거는 저희가 어떻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 공무원이 인사적체라는 그런 예. 문제점이 이제 항상 예. 내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인사적체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 직급 상향도 했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많은 자리를 좀 조직을 확대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이제 기구정원 실태조사 감사 때 저희 군만 아니라 그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 5급 제재가 된 게 네. 5급 관서 부서장은 그 규정상 보면 5급 사무관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 그 독단 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5급 미래전략실 산하에 그 5급 그 세종사무소장을 한 거는 개서 조직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사항을 해서 그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연간 그 어떤 그 퇴직자 같은 거 분석을 해보면 올해 이제 67년생이 올해 퇴직을 하고 계신데 네. 하반기에는 저희가 해소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선제적으로 이번에 반영해서 조금 반영한 측이 있고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68년생이나 69년생이 나갈 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그동안 좀 적치돼 있던 인사적체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직에서 인사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 많이 고려해서 또 일관성 있는 어떤 인사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을 드리면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사에서 그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토론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이게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그 직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예, 익명성.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는 게 아마 규제 개혁 차원에서 아마 그게 평가의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소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직원들이 올리고 있고 저희 이제 예. 행정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 건지 예.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제 인사 운영은 어떤 편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런 거는 이제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전 소통 채널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인사 규정 인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대나무숲 소통을 통해서 최근 인사에 대해서 뭐 직원들의 이제 불만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고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뽑는 이제 민선에서 그런 뭐 인사의 그 뭐 정치 자기 인사에 있어서 군 자치단체장이 자기 어떤 원래 공무원은 이제 정치적 이제 중립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을 감안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께서 좀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약간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직원들께서 이런 소통체는 대나무숲을 통해서 이제 인사의 불만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인사가 이제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민선 자치단장 선거에 있어서 민선에 있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 좀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인전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대나무숲을 통해서 직원들의 소통, 불만, 인사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예, 또 가감하게 또 군수님께 좀 고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그 순위에 대해서 그 연공서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5% 정도는 또 발탁 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좀 활력을 갖게 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인사를 할 경우에 그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저기 군수님께 잘 전달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숙고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는 이제 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조직이 또 국민을 위해서 최고의 이제 업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이 와해되고 의욕을 잃고 그런 과정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인사에 있어서 좀 지나치지 않게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